안녕하십니까?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사마양저열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춘추시대 말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칙 하나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운 한 장군의 이야기죠. 그의 이름은 사마양저. 특권이 법을 무시하고 군주의 변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던 시대, 그는 어떻게 원칙의 힘을 증명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위기의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제1부에서는 서출, 즉 정실부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한 남자가 어떻게 혼란에 빠진 제나라의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철학으로 오합지졸의 군대를 최정의 군단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영웅담이 아닙니다. 혼란한 조직을 바로 세우는 리더십의 교과서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나라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군주였던 경공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왕실인 강씨 가문의 힘은 나날이 약해져 갔죠. 그 빈자리를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치고 올라오며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히 진나라에서 망명운전씨 가문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세력을 급격히 키웠고, 이는 고씨, 국씨 같은 기존 귀족들과의 갈등을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을 어찌 알았는지 밖에서는 진나라와 연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와 국토를 무참히 유린했습니다. 안에서는 권력 다툼, 밖에서는 외세의 침략. 제나라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때 명재상 안영이 경공에게 한 인물을 추천합니다. 바로 전양저, 훗날 사마양저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안영은 그를 이렇게 평합니다. 그의 무는 능히 무리의 마음을 얻고 무는 능히 적을 위협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전씨 가문이 서출이었습니다. 권력과 가깝지만 그 자신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는 어중간한 위치였죠. 이 미천한 출신이라는 한계는 역설적으로 그가 훗날 펼쳐나갈 모든 리더십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군으로 임명된 양저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미연경, 사람이 미천하면 그 말이 가볍다는 현실이었죠. 신분이 낮은 자신의 명령을 오만한 귀족 출신 군인들이 따를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의 해답은 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법의 권위를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수를 두죠. 경공에게 자신의 지위가 낮아 군을 통솔하기 어려우니 왕의 신임을 받는 지위 높은 감군, 즉 군 감독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왕의 권위를 빌려 법을 집행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총애하는 신하, 장고를 감군으로 보냅니다. 장고는 왕의 총애만 믿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죠. 군대가 출발하기로 약속한 날, 그는 친척들과의 송별회를 즐기느라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납니다. 당시 제나라군 전체에 퍼져 있던 특권 의식과 기강회의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시계와 물시계를 설치해 장고의 지각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법에 따라 그를 처형하려 하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왕이 사멸령을 든 사자를 급히 보냈지만 양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리고는 왕의 사자가 보는 앞에서 장고의 목을 뺍니다. 왕의 총신조차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목격한 군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해이했던 군기는 강철처럼 바로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벌하여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일벌백계의 가장 완벽한 원형입니다. 그러나 양저는 공포만으로 군대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직접 병사들과 숙식을 함께하고 자신의 군량을 나누어 주었으며 아픈 병사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가장 약한 병사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고락을 함께했죠. 이처럼 법을 집행할 때는
서리빨처럼 엄격했지만 부하를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엄격함과 온정의 조화야말로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제나라 군대에 대한 소문은 국경을 넘어 적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완벽한 군율, 하늘을 찌르는 사기. 진나라와 연나라 군대는 감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양전은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되찾는 눈부신 승리를 거두죠. 이는 훗날 손자가 병법의 최고 경지라 말했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양전은 군사 최고 직위인 대사마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는 세력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귀족이었던 포씨, 고씨, 국씨 등은 양저의 성공이 곧 경쟁자인 전씨 가문의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경공에게 양저를 끊임없이 헐뜯었고 결국 경공은 자신의 나라를 구해준 영웅을 파면하고 맙니다. 사마양전은 적의 칼이 아닌 아군의 정치적 음모에 희생되어 쓸쓸히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마양전은 손자보다 앞서 활동했던 위대한 군사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군사 철학은 사마법이라는 병법서에 집대성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물론 이 책은 그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그의 사상과 제나라의 군사 전통을 모아 엮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법의 핵심 철학은 인본, 즉 어질물 전쟁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커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양저의 엄격한 군율 역시 잔인함이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전쟁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끝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사마양저의 삶, 그 결정적 순간들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 즉 고사성어로 남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사성어들은 오늘날에도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군명 유소불수입니다.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뜻이죠. 이는 장고를 처형하려는 순간 왕의 사멸령을 거부하며 양저가 남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명이 아닙니다. 정치적 권위보다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장에는 조정의 논리를 넘어서는 고유한 법칙이 있음을 역설한 이 말은 오늘날 현장 전문가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망가망친망신입니다. 집을 잇고 친척을 잇고 자기 자신을 잇는다. 이는 양저가 장고를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 장수는 명을 받은 날 집을 잇고 군유를 약속하면 친척을 잊으며 북채를 잡고 위급한 상황에 이르면 자신의 몸을 잇는다. 공적인 임무를 맡은 리더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정신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사적인 연고를 앞세웠던 장고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공직자의 윤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서약과도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미연경, 사람이 미천하면 말이 가볍다는 뜻입니다. 이는 양저가 처음 경공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낮추며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능력만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기 분석이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진단을 바탕으로 왕의 권위를 빌리는 감군 파견이라는 영리한 해법을 이끌어냈죠. 이는 그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가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네 개의 고사성어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권위 없는 리더가 어떻게 권위를 세워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미약함을 아는 인미연경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망가망친망신의 헌신을 다하고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의 결단을 내리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군명유소불수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양저가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 구축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역사가 사마천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시대 변화의 거대한 흐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 했을까요? 태사공의 판결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기록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먼저 사마양저는 유능함과 청렴함의 상징이지만 정치적 모략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적 전문가의 원형입니다. 제나라 경공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은 있지만 변덕과 나약함으로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리더십 실패의 전형이죠. 마지막으로 장고는 의무보다 특권을 앞세우는 귀족적 타락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해 반드시 정화되어야 할 구체제를 의미합니다. 사마천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마양저의 몰락이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제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귀족 세력은 경쟁자인 전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양저를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전씨 가문에게 깊은 원한을 심어주었고, 이 원한은 훗날 그들이 기존 귀족들을 모두 숙청하고 마침내 제나라의 왕위를 찬탈하는 역사의 거대한 복선이 됩니다. 사마천은 유능한 인재를 품지 못한 구체제의 실패가 어떻게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왔는지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가 사마천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마양저와 사마천, 두 사람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매우 유능했지만 결함 있는 군주, 양저에게는 경공, 사마천에게는 한 무죄에게 부당하게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사마천은 양저의 이야기를 쓰면서 독단적인 권력에 의해 재능이 짓밟히는 자신의 비극을,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그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양저 열전은 역사가 사마천이 자신의 시대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비판서였던 셈입니다. 결국 사마양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과 특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원칙 없는 리더십이 어떻게 한 조직과 국가를 무너뜨리는가? 사마양저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적 지혜의 원천으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특권이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리고 이겨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마양저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결단과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고지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